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 있는 비보북 17인치 노트북입니다. 사실 이거는 한참 전에 빅스마일 데이 때 39만원 딜이 떴길래 고민 끝에 질렀거든요. 근데 최근에 50만원 이하 노트북들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구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핫딜이 가장 컸죠. 왜냐면 원래는 정가를 보니까 한 80만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핫딜이 떠서 30만원대에 뭐 약 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살 수 있었으니까 이게 일단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미니 그리고 맥북 이런 맥OS 위주로 사용 중인데 이전에 사용하던 LG 그램을 아버지께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버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노트북이 좀 필요했는데 왜냐면 서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한글이라던가 아니면 엑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서류 작업들을 할 때 쓸 서브용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해서 찾아보고 있던 중에 마침 세일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트북 스펙은 막 다 말씀드리기가 그럴 것 같아서 여기 띄워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인텔 i5 12세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램은 8기가, 저장 용량은 256기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깡통 모델이죠. 왜냐면 이거는 진짜 서류 작업용으로만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특이사항이 17인치짜리거든요. 이게 17인치인데 이게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램이랑 비교해도 진짜 엄청 거대하고요. 아무튼 17인치를 구매를 했다. 그래서 언박싱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에이수스 노트북은 처음인데 포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왔더라고요. 이대로 온 건 아니고 비닐팩에 싸져서 박스 하나에 더 포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뒷면을 보면 여기 이렇게 봉인질도 잘 되어 있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본체니까 본체를 꺼내고요. 근데 뭐 이거 이외에는 설명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아마 뭐 충전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충전 어댑터랑 충전기만 있고 참고로 이건 별도 규격을 사용하더라고요. 충전기는 구성품은 이게 답니다. 이제 17인치 비보북인데 확실히 17인치가 굉장히 크기는 크네요. 광고에서는 하늘색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약간 은은한 파란색이고 실버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께는 꽤 뭐 두꺼운 편이긴 한데 이건 뭐 저희가 들고 다닐 용도로 쓸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한글 업무나 이런 거 볼 때 쓸 거여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맥북 에어 13인치랑 비교하면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네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열어보면 화면이 켜지진 않네요. 참고로 이 제품은 이렇게 180도까지 눕힐 수가 있습니다. 충전을 해야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기 전에 제품 간단하게만 왼쪽에 USB 포트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배기구인 것 같습니다. 열을 방출하는. 그리고 뒷면에는 마찬가지로 열 배출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받침이 여기 하나, 둘. 위에는 그냥 쭉 있어서 이 공간을 벌려서 쿨링 시스템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여기 충전 단자, HDMI 포트, USB-A 2개, Type-C 단자 하나,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PD 충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따가 시험해봐야겠어요. 특이하게 이 웹캠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닫은 거고 이렇게 하면 열리고요.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 키패드에도 보면 이쪽에 지문 인식 버튼이 있어서 인식도 할 수 있습니다. 키감이 엄청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나름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스트로크도 꽤 깊은 느낌이고요. 막 엄청 못 쓸 정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키패드 숫자 키패드도 있고요. 그럼 충전기를 꽂아서 연결을 한번 전원을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고 몇 개월을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개월 조금 안 쓴 것 같아요.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확실히 이 17인치는 정말 크고 2.1kg으로
꽤나 무거운 편이거든요. 왜냐면 요새 뭐 1kg 전후의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말 무거운 편인데, 저는 시즈 모드를 생각하고 구매를 한 거라서 이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용량이 크고, 이게 보시다시피 꽤나 두꺼워요. 밑에도 하판도 꽤나 크고,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꽤나 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제가 맥북에 적응을 해버려서 그런지 밖에서도 서류 작업을 했을 때 한 60%로 제가 충전을 해두거든요. 60%인데 한 3시간 정도 사용했나? 근데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시즈 모드를 염두하고 산 거라서 크게 막 개의치는 않지만, 그리고 17인치를 뭐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약간 밖에서 업무를 많이 보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건감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가 생각보다는 꽤 깊더라고요. 그래서 타건감은 꽤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화면도 크고 이제 유튜브 4K도 끊김없이 잘 재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용으로 샀는데, 업무용으로는 진짜 차고 넘치고 롤 같은 기본적인 게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다른 게임들은 안 해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적인 용도로 뭐 게임용은 사실 게이밍 노트북을 사셔야겠죠.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어지간한 업무나 이런 거 볼 때는 스트레스 없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도 지문 인식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스처도 예전에 윈도우 노트북에서 많이 없었던, 그러니까 맥북과 비슷한 제스처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기에도 꽤나 편했고요. 다만 이 트랙패드가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왼쪽으로 몰려 있어서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거슬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프리도스로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윈도우 설치하는 게 꽤나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애를 꽤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예전에는 제 그램을 사용했었으니까, 그램 살 때는 막 이런 거 설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던 건지 아니면 에이수스 노트북이 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혹시 아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제 맥북도 그렇고 지금 키보드도 87키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다가 이제 풀배열 키보드를 사용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색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이게 백스페이스 옆에 넘버키가 붙어 있어서 자꾸 그 백스페이스를 눌러야 되는데 넘버키를 누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그 키패드를 사용할 때도 갑자기 방향키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무게도 그렇겠지만 사실 PD 충전이 안 된다는 점이거든요. 저는 이거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구매를 했어도 꽤나 이게 단점으로 좀 다가옵니다. 물론 저는 시즈 모드를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충전기를 그냥 꽂아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 중저가 노트북에도, 그러니까 보급형 가성비 노트북에도 다 지금 PD 충전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랑 다른 거 아이디어 패드 그 슬림 5인가 이거를 같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PD 충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도 더 크고 저는 어차피 시즈로 쓸 거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메인 노트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PD 충전이 되는 노트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시즈 모드로 쓰실 분들이 아니라 이걸 메인 혹은 뭐 야외에서 쓰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크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무게도 그렇고. 그래서 제 가방도 막 제가 큰 걸 사용하지 않거든요. 가방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동용은 무조건 PD 충전이 되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요. 사실 17인치는 이동용은 아니어서 저는 적어도 한 15인치까지가 휴대성의 한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맞게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서브용 혹은 서브로 윈도우가 필요한데 그냥 이거는 시즈 데스크탑 대용으로 시즈 모드로 사용을 할 거다 하는 분들에게는 꽤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설정을 60%까지만 충전이 되게 해두고 그냥 꽂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배터리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요.
뭐 완전히 방전을 시키는 것도 완충을 시키는 것도 배터리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마이에이수스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더라고요. 60%로 설정을 해두고 충전기를 꽂아서 시즈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대 정가를 보니까 한 80만 원대인데 이 가격대를 주고 사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처럼 이제 30만 원대 내지는 40만 원대 정도로 세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성능에 이 가격대라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아서 아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만약에 세일을 한다면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